1876년 미국과 1936년 일본, 그리고 1982년 한국과 1990년 대만, 이 시기는 각국의 프로야구가 본격적으로 탄생한 시기입니다. 한국의 프로야구 KBO의 탄생부터 역대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프로야구가 있기까지 팬들을 비롯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프로야구 탄생에 큰 역할을 해주신 세 분이 계십니다. KBS 야구 해설위원이셨던 이호헌 선생님과 KBO 초대 사무총장이셨던 유용일 선생님, 그리고 프로야구 창단의 미끄럼을 제공하신 재미교포 홍윤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홍윤희 선생님은 1976년 직업야구 창단 계획서를 만들어 야구의 프로화를 추진합니다. 당시 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해인 1976년은 당시 10개의 실험 야구팀을 서해리그와 동해리그로 나누고 경기 방식은 홈앤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하여 130경기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리그의 우승팀이 코리안 시리즈를 통해 챔피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1977년에는 지역연고제를 도입하여 서울, 부산, 대구, 강주, 대전, 인천을 기준으로 6개 구단 2개의 프로리그를 정식 출범하고 1978년에는 서울과 전주에 1개씩 2개의 팀을 추가하여 8개의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1979년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멕시코 4개국이 참가하는 월드시리즈를 추진하고 1980년에는 국내 8개 팀과 일본 12개 팀이 참가하는 아시아리그를 창설한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험야구팀의 연고지 배정과 열악한 야구장 시설 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안 맞으며 프로야구의 창설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에 직업야구 창단 계획은 안타깝게도 무산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홍순일 선생님의 직업야구 창단 계획서는 훗날 프로야구 창설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81년 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식사 자리에서 프로스포츠 창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수석비서관들 중 이상주 수석비서관은 야구와 축구의 관계자를 청와대에 불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사실 프로스포츠의 창설의 시작은 당시 제5공화국 군부독재 시절에서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스포츠로 돌려보자는 정치적 의도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실험야구팀 롯데자이언츠 감독을 맡고 있던 박영길 감독님과 신동아 그룹 회장이자 축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최준용 회장님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상주 수석을 만나게 됩니다. 박영길 감독님은 이호헌 선생님을 이상주 수석에게 소개를 하였으며 바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호헌 선생님은 이용일 선생님과 함께 한국 프로야구 창립 계획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하게 됩니다. 축구협회는 프로축구를 위해서 경기장 야간 조명 설치 등 139억 정도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반면에 야구는 기업의 참여를 통해 정부의 비용 지원이 아닌 정책적 지원만으로 프로야구의 창단 가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프로스포츠 창단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였으며 이상주 수석의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상지 수석은 프로야구 창단을 위한 정책안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요청하게 되고 어렵지 않게 결제가 이루어져 본격적인 프로야구 창단 작업에 들어서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 프로야구 창립 계획서는 홍윤희 선생님이 만들었던 직업야구 창단 계획서가 기초가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창립 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6개 팀 지역 프랜차이즈, 즉 지역 연고제의 도입. 두 번째는 프로야구 창단 기업은 대기업 규모 수준의 기업으로 하며 연고지는 기업 총수의 고용으로 선정. 세 번째는 야구장 조명시설은 각 연구구단에서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는 프로스포츠 창단에 걸림돌이었던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창립 계획서에 각 연고지의 기업 후보로 처음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입김과 MBC 문화방송의 등장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 후보로 변경되어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을 기본으로 정하고 이호원 선생님과 이용일 선생님 두 분은 각 기업의 프로야구 창단 의사를 타진하기 위하여 기업 순방을 나서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 기업은 두산그룹이었습니다. 당시 두산은 프로야구 창단에 관심이 있던 터라 첫 만남에서 참여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산은 연고지를 서울로 요청하였습니다. MBC가 이미 제1순위로 서울 연고지로 되어 있었기에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연고지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그룹을 방문하게 됩니다. 삼성의 실무자의 만남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당시 이건희 부회장은 프로야구 창단 참여에 흔쾌히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팀 창단이 확정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방문 기업은 롯데그룹이었습니다. 롯데는 당시에 한국에는 실업 야구팀인 롯데자이언츠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프로야구팀인 롯데오리온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프로야구 창단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두산처럼 연고지를 두산이 아닌 서울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서울이 아니면 창단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연고지에 대한 문제는 추후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첫 만남에서는 단순히 롯데의 창단 의지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 연고지로 MBC 문화방송과 두산그룹 그리고 롯데그룹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나중 프로야구 출범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다음 방문 기업은 광주 및 전라도의 연고지 제1후보구역인 삼양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양사는 야구를 비롯 스포츠 관련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스포츠 관련 사업 계획은 없다며 창단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게 됩니다. 곧바로 제2후보인 금호그룹을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 실무자의 미팅에서는 창단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고 회장님에게는 최종 보고 후 창단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용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프로야구의 창단 작업이 회장님에게 보고도 하기도 전에 동아일보에서 갑자기 기사화가 되었고 광주를 연고지로 금호그룹이 창단한다는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에 금호그룹 회장님은 분노를 하게 되고 연고지가 광주라는 점과 어려운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결국에는 불참을 통보하게 됩니다.